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US 디파트먼트 오브 커머스, 미국 상무부에서 요즘에 이제 칩스 액터,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에 한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오늘 4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미국의 워싱턴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 상무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칩스 액트를 치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미국이 상무부를 대표로 어떻게 반도체법을 진행할지에 대한 그러한 구상이 매뉴얼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기초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칩스 액트에 나오는 여기 이제 지금 상무부의 세크레터리는 레이몬드가 세크레터리 여자분이신데, 이 돈 그레이버스 이분은 데퓨티 세크레터리 오브 커머스, 부 세크레터리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1월 30일 날 발표하는 날짜가 1월 31일 날 미국의 그 산업 전략에 대해서 칩 액트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 나갈 거다, 그런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GP직이면 백전백승이라 GP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미국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돈 그레이버스가 at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에 대해서 remarks, 발언을 한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아마 제가 간단간단히 요약을 해서 밑줄을 쳤으니까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요약해서 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먼저 이 돈 그레이버스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2020년 선거 캠페인을 할 때에 카운슬로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 바이든 그 행정부 시절에도 같이 관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바마 바이든 이 행정부 민주당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이고, 또 여기 상무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여기 키뱅크라고 있어서 키뱅크가 전체 은행을 위해서 이제 165억 달러를 가지고 내셔널 커뮤니티 베니핏 플랜, 은행을 어떻게 도울지, 키뱅크는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도 키를 치면 되는데, 저도 어카운트가 TD 아메리트레이드 어카운트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 전까지 한 20불 하던 게 이제 지금 주가가 스위스 크레딧이라든지 시그너처나 실리콘밸리 은행 그 파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12불로 반토막이 거의 난 상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키뱅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Executive Vice President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된 적이 있고, 브랜치가 1000개가 되는 165억 달러나 되는 많은 돈을 주무르기도 했다. 그 정도로 스몰 비즈니스나 하우징 팔리시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무부가 추진하는 반도체법 보시면은 아시게 되겠지만, 민간 단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서 스몰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는, 그동안에 빅테크 맡겨놓으니까 이 빅테크들이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아마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디트로이트 in the economic recovery of the city of Detroit, 디트로이트가 자동차로 유명한 그런 도시인데 그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거기에도 관여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산업 전략, 산업 인더스트리얼 스트레이티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이노베이터나 뭐 수출을 늘려야 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안정된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룰즈 베이스드 월드 오더는 세계 질서가 룰에 의해서 기초되어지는 이게 미국이라는 자체에 저도 한 뭐 지금 20몇 년 동안 25년 이상을 살고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룰이 이 지배하는 것을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룰이 지배하는 그런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 칩스 액트를 비롯한 산업 전략에 있어서는 플로우 오브 인포메이션,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고 중국은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데 플로우 오브 인포메이션이 자유로워야 된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또 데이터가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돼야 되고 오픈 인터넷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위해서 많이 관심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미국의 이러한 산업 전략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면서 돈 그레이버스는 자기가 When I traveled to upstate New York last year, 지난해 2022년에 upstate를 여행을 하니까 그게 알바니에 나노텍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다. 주립대학인데 주립대학 스테이트를 써서 순위라고 하는데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 이거를 예를 들면서 야 이거야말로 앞으로 우리의 이그젬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뉴욕의 주립대학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시라쿠스에 있는데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시라쿠스에서 호수 바로 옆에 이제 그런 큰 도시 하나를 이렇게 시라쿠스 유명한 도시인데 이 속에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가 있어가지고 이 시라쿠스가 위치한 곳은 오른쪽으로는 보스턴 그리고 알바니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보스턴에서 알바니는 한 143마일 정도 제가 여기 구글에서 메저해서 측정해 보니까 143마일 정도 나오는데 여기 보스턴에서 알바니에서 시라쿠스도 비슷하니까 한 150마일 하면은 좀 300마일은 못 되는 보스턴에서 300마일은 못 되는 이 지역이 우리가 앞으로 샘플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뉴욕 크리에이트라고 나오는데 이 웹사이트에 뉴욕 크리에이트라고 치면은 뉴욕 크리에이트.com 그 웹사이트가 있어가지고 R&D 퍼실리티나 이런 쪽을 연구 개발 쪽으로 많이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도 배우기도 하고 뭐 반도체 디자인이라든지 세미컨덕터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포 스타트업 기업이나 스몰러 비즈니스 하는 사람, 유니버시티 대학도 있고 그리고 attract investment for entrepreneur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투자의 매력적인 그러한 곳 배우기도 하고 직접 그것이 스몰 비즈니스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라쿠스 같은 것을 많이 미국에 개발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혔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과정을 수료하면 옆에 있는 기업에 가서 이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턴으로 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에코시스템이 이게 여기에 이제 지금 시라쿠스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제 3등 전 세계 마이크 3위를 해가지고 뭐 삼성의 견제구를 만든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하지만 뭐 그렇지는 재무 구조가 보기보다는 탄탄하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시라쿠스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플렉스를 여기에 이제 세울 거라. 여기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이 이쪽에 세우고 입지가 아주 좋다는 이쪽 시라쿠스에 옆에 이제 호수도 있고 하니까 물을 끓여드리기에도 좋고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한번 캠코더랑 뭐 고프로 이렇게 들고 한번 방문을 해서 이 한번 둘러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 여행 삼아 가면서 유튜브에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면은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게 미국은 원래 이제 중국이 만만디라 그러지만 미국도 보면은 다리 공사하는데도 이제 저는 스쿨 버스를 운전하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이 다리 지나면 몇 년 동안을 한국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몇 개월 만에 끝내는 거를 다리 공사를 몇 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텝 바이 스텝, 만만디는 중국이 만만디가 아니라 미국이 만만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레플리케이터, 반영을 해서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시라쿠스에 마이크론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곳을 미국에서 많이 발굴해 나갈 것을 상무부의 데퓨티 세크레터리 돈 그레이버스가 그렇게 지금 내비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다음 내년에 2024년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정책 기조는 그대로 밀고 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이런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여기 4years 하고 몇 년 동안 policy makers 해가지고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뭐냐면은 민간 뭐 빅 테크노 뭐 그라시나 그런 사람들에게 핸즈 오브 어프로치 손 안 대고, 또 디레귤레이션 규제도 이제 제거해주고 텍스도 깎아주고 다 그렇게 제공을 했더니 이것들이 제대로 안 했다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그 아래쪽에 보면 some state의 local leader가 race to the bottom, 아주 그냥 극단적인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돼가지고 많은 카퍼레이션들이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prioritized, 이 말은 priority 하면은 우선권을 준다는 말인데, short term cost savings, 짧은 기간에 돈 세이브하는 그런 프라이오리티를 줬는데 failed, 그런데 실패를 했다. fact in supply chain risk, supply chain을 팩트했다 이 말은 팩트 체크가 아니라 감소시키는데, supply chain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좀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면은 좀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공장 가동을 해야 될 때는 한다든지, 그런 supply chain의 리스크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빅테크가 아니라 맨 뒤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나오지만 민간인들과 일반 그 스몰 비즈니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라쿠스 같은 그런 쪽에 일반 사람들도 참여해서 배우고, 일자리 반도체나 기술 테크노 세 가지가 이제 바이오테크하고 에코 시스템 에너지 문제 뭐 그런 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Focused on software services to the detriment of domestic hardware production이라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그런 이제 서비스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이게 프로덕션 하면 이제 미국이 제조업이 16%니까 그 16%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제조업을 하도록 해보겠다. 공장을 다른 데다가 아웃소싱만 줘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아웃소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매뉴팩처링 잡이 were outsourced, 다른 데 전부 공장을 지어버리고, 이제 지금 돈 주고 막 공장에 하려고, 지금 그래도 늦었지만 다시 이제 한 몇 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our industrial base가 hollowed out, 움푹 파여졌다. 이게 쫙 다 이 산업 정책이 industrial strategy가 쫙 잘 달려야 되는데, hollow out 하면 가다가 움푹 빠져가지고 자동차 가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잘못하면 지금 미국 뒤집어질 이렇게 상황이 지금 실리콘밸리나 시그너처 뱅크 파산하면서 뒤집어질 상황이 됐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our workforce는 일자리를 말하는데, 일자리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시 모집할 때 그 가면은 이제 워크폴스라고 크게 써붙여 놓고 일자리 이제 관련한 그런 막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저도 그때 한 두어 번 면담을 일자리 찾으려고 가기도 해봤는데 workforce was left undertrained. 지금 이렇게 트레인을 받아야 일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데 트레인 안 되고 트레인을 못 undertrained 되어 있고 그리고 disconnected 되었다. from the opportunity. 기회가 없이 트레이닝을 받거나 sport they needed. 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보고 가서 공부를 하고 디자인 반도체 배우고 싶다. 가면은 트레인을 받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disconnected 됐고 undertrained 됐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어디를 지적하냐면은 in particular China가 어떻게 하냐면은 through massive government support their own domestic industry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중국 회사들이 이제 투자를 하니까 그런 회사들이 또 많은 중국의 스포트를 받으면서 뭘 하냐면은 strategic use capital 전략적으로 이러한 자본을 이용을 해서 early stage commercial tech and know-how 그래서 미국이 일찍 한 그런 상업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많이 빼간다. 가장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 이제 military modernization 군사 현대화 이 반도체 지금을 빼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명분이 바로 밀리터리 군사 현대화, 밀리터리 마더나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과 깊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 관계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abide by 뭐에 따라서 international rules based order 국제적인 그러한 rules based order에 따라 가지고 물론 이것이 뭐 대부분 이제 미국이 정한 그런 룰이 많이 있는 편이지만 anyway 룰 베이스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파트너를 맺어야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IPEF 뒤에 언급이 되는데 인도 태평양 경제 공동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 the next generation을 위해서 그러한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 담당관인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인 제이크 설리반이 발표를 했다. 레이드 아웃 한다. 스피치 해가지고 작년 2022년 7월 달에 제이크 설리반이 이미 발표를 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 전략이 이제 세 개를 언급하면서 한 2, 3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터 테크놀로지 두 번째는 클린 에너지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텍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관련한 테크놀로지는 뭐 칩 문제나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 지금 퀀텀 컴퓨터 그 뉴저지에 이제 아이온큐 뉴저지 이제 듀크 대에서 퀀텀 컴퓨터를 이제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 상무부에서 이끄는 지금 산업 전략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은 미국 정부에서 또 이렇게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 AI 관련 이것이 첫 번째 컴퓨터 관련 기술이고 두 번째는 클린 에너지 환경과 이제 관련된 그런 기술인데 뭐 화석연료, 파설 퓨얼이라든지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것들 클라이밋 크라이시스와 관련한 그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텍과 바이오 매뉴팩처링이 조금 눈에 띄게 되는데 바이오를 어떻게 매뉴팩처링 하느냐 지금 뒤에 보시면은 여기 제너틱 코드라 해가지고 에디터 제너틱 코드 유전자를 지금 조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을 만져가지고 뭐 드럭 디스커버리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또 머티리얼 매뉴팩처링 또 물질을 이렇게 제조하는 그러한 내용 세 가지를 중점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거 그리고 기후 관련 클린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것을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산업 전략이.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doing three things,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제 워크포스, 일자리 문제도 하고, 그리고 플레이스 베이스드 인베스트먼트라 그랬는데 지역에 기반한 그런 투자 관련한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도 관련을 맺고 있고, 근데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not about picking winners. 여기에서 뭐 다른 사람을 다 죽어도 나 혼자만 연구 성과 내가지고 사는 그런 에코시스템이 아니라 many winners across the country, 많은 나라에 많은 many winners가 생기도록 스포트를 해주는, 한번 해가지고 실패하면 너는 이제 이 생망이가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전략이 아니라 살아갈 수 어떻게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해줘. many winners, 이게 굉장히 좀 어트랙티브한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이제 프로텍팅, 이러한 멀라인 액트라 그랬는데 악의적으로 행위하는, 이게 중국을 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서부터 이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보호하는 그러한 것을 할 것이다. 오소리테리언 레점스를 했으니까 뭐 독재 국가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진핑 상기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언더라인으로 읽혀지기도 했고, 세 번째에는 동맹을 해서 하겠다.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테크 인게이지먼트에서 여러 이제 많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 그 중에 이제 뭐 대만, 한국, 일본 그런 나라들, 싱가포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언급한 그 실행을 위해서 첫 번째가 리인베스팅이라고 그랬는데, 리인베스팅에서는 양당의 칩하고 사이언스 액터, 칩스 액터라고도 하는 칩스 앤드 사이언스 액터를 언급하면서 미국 상무부에 500억 달러, 50 빌리언이니까 500억 달러가 지금 제공이 됐다. 지난해 이 법으로 인해서 이게 500억을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이 산업 전략을 이렇게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래쪽에 빨간 것을 줄을 보시면은 퍼블릭 프라이버트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에센셜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몇 개 빅테크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파트너십을 해서, 물론 큰 회사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나가겠지만 같이 이 공공과 개인이 파트너십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스트레티지, 현대 산업 전략의 어떤 그 블락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가 리스트 가지고 있어. Enlisting producers and supplier. 그런 supplier나 producer. 그동안에 이제 착실하게 해온 기업 리스트를 육성해 주거나 아니면 정부랑 같이 협력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을 500억 달러 배정이 됐으니까 그걸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산업 전략을 실천하는 데 또 하나 언급되는 것이 NIST라고 언급이 돼 있어 가지고, 이 NIST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NIST는 일찍 1901년부터 이제 일찍 시작을 했지만 1988년도부터 이름을 NIST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NIST는 뭐의 약자냐면은 National Institute Standards and Technology.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국가연구소, 국가표준연구소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메릴랜드 게이터스버그에 헤드쿼터가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3,4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구글에서 위치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오른쪽 아래에 워싱턴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포토맥 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고, 여기 495를 타고 가다가 270분을 타고 가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워싱턴의 실버 스프링에 몇 년 동안을 살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조금 아는데, 이 270분을 신나게 타고 달리면은 바로 이렇게 게이터스버그라는 도시가 하나 있어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270분 바로 옆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작은 마을처럼 굉장히 큰 단체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캠코더 들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NIST 국가표준기술연구소, 뭐 이렇게 내셔널 인스티튜트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이 지역은 상무부에 소속하여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칩스 액트의 일환으로서 이미 의회가 컨그레스 미국 의회에서 5억 달러를 500 밀리언을 이 테크 허브를 위해서 이미 appropriated 했다. appropriated 했다는 말은 이미 이제 지출을 승인을 했다는 말인데, appropriated 5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appropriated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단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we have to recognize 해야 된다. 인식해야 될 거는 지난번에 인더스트리얼 그 산업 전략 테크노 인더스트리얼 스트레티지가 그것이 다저나 포커스 온 워커즈, 일하는 사람에게 목적을 안 두고 뭐 자본을 돈 굴려가지고 돈 불리는 데만 정신을 판다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is doomed to repeat failures of the past,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 말한 시라큐스를 이제 미국 지역에서 개발을 해 나간다든지, 또는 NIST라는 그런 상무부와의 이렇게 단체도 이제는 뭐 몰래 숨어서 뭐 희한한 기술 개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워커즈, 포커스 온 워커즈,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제조업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그런 것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millions of workers,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desperately need their talent, 그들의 생각, 탤런트, 사람마다 각자 재능이 있는데, 반도체도 수만의 그러한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특별히 especially 하이테크라든지 하이 디맨드 인더스트리죠. that drive America forward. 앞으로 미국이 나아갈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리언즈 오브 워커즈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돗자리 깔아줄 테니까 무슨 생각이든 실패할 걱정하지 말고 한번 펼쳐봐. 그렇게 저는 읽혀졌는데, 그래서 뭐 여러 나라에서도 인력들을 해서 이제 높은 임금을 주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걸 졸업해가지고 그 주위의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미국의 많은 제대로만 굴러간다면은 많은 이렇게 매뉴팩처, 제조업들이 또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국이 잘 돼야 또 대한민국도 잘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하고, 또 여기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공장을 설립하면은 그런 것도 상무부랑 이렇게 같이 민관 협동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또 마을도 형성하면서 한국의 많은 기술과 반도체를 뺏기다시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지만, 그래서 expand the workforce pipeline, 일자리 파이프라인을 쫙 해서 일자리 많은 사람들이 밀리언즈 오브 워커즈들이 공급이 되고, 트레인 워커즈 또 막 훈련시켜 주기도 하고, 옛날에 장인들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전혀 전수를 안 시켜 줘가지고 도자기 만드는 그 고려층자 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잘 못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그 500억 달러, 50 빌리언 500억 달러가 이제 상무부에 커머스 디파트먼트에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한번 이러한 것을 펼쳐보겠다. 중간에 보시면 플레이스 베이스드 어프로치, 지역 중심에서 이제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our regional and local leaders, 그러한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리더들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think more collaboratively,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이 레버리지를 미국에서 펼쳐나갈 것이냐.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다. 회개하는 마음이 읽혀지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언급을 하는 중에 하나 이제 재밌는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면서 이 인도 퍼시픽 중에 이제 38개 나라 파트너를 언급하면서 러시아를 언급하는 부분이 재밌었는데, 러시아는 지금 스타버드 포 마이크로칩에 굶주렸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라이프 블라드 오브 데어 밀리터리, 군사에 마치 이렇게 피 같은 마이크로칩에 굶주려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재밌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캐니벌라이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니발이라는 것은 뭐 이제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이제 막 뜯어먹고 하는, 분해시키고 그런 것에서 열을 해가지고 그런 뜻이 있는 캐니벌라이징 세미컨덕터, 반도체를 분해를 해왔다. has been cannibalizing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디에서 반도체에 굶주려가지고 어디에서 러시아가 뜯어먹느냐면은 디시와시나 리프리지레이터, 냉장고에 있는 반도체, 식기 세척기에 있는 반도체, 이번 일렉트릭 브리스터 펌프, 이런 데서 밀리터리 하드웨어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이런 데서 지금 반도체를 캐니벌라이징 하고 있다는 표현이 재미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은 이제 러시아는 아마도 maybe forced to ground, 이 땅에 착륙해야 될지도 모른다. half and two third 하면은 2 내지 2년 반, 뭐 3년, 2025년까지 커머셜 에어크래프트, 상업용 항공기가 땅에 착륙해야 될지도 모른다. 왜냐? In order to use them, spare parts. 거기서 반도체 냉장고 식기 세척기에서 반도체 하듯이 이제는 커머셜 에어크래프트에서 항공기 반도체 캐니벌라이징 하려고 2025년까지 다 커머셜 에어크래프트가 착륙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빈정거리기 위해서 하는 표현인지 이게 근거 없는 그런 말은 아닐 텐데,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부 데퓨티 돈 그레이버서 데프티 세크레터리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언페어, 불공정 무역이라든지 엔티 덤핑, 반덤핑 이제 관세 같은 거, 미국이 굉장히 뭐 슈퍼 301조도 그런 거지만 불리할 경우에는 관세 때려가지고 반덤핑으로, 엔티 덤핑이 이제 가장 약발이 잘 듣는 수출 관세 때리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무역의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무역 협정 뭐 그런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언급하는 것이 CFIUS, 이것을 이제 읽을 때는 CPUS라고 읽는데, C는 이제 커미터 위원회고, FI는 Foreign Investment, 그러니까 미국에서 외국인 투자, Foreign Investment, CPUS를 우리가 특별히 이제 테크 분야에서, especially emerging tech 필드에서 이게 투자 많이 해가지고 기술 빼가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CPUS를 위키피디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9 캐비넷 레벨 아피셜이라고, 캐비넷 레벨 하면은 장관급이라는 말인데, 캐비넷 레벨 관리들로 이루어졌다. 9개 부처가 상무부를 비롯해서 뭐 여러 뭐 이렇게 국무부나 이런 데 아마 관련이 된 것 같은데, 그런 9 캐비넷 레벨의 관리들로 구성이 된 것이 바로 CFIUS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내셔널 시큐리티에 관련된 것을 지금 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재무부터 트레저리부터 16개 미국의 디파트먼트 에이전시가 관련이 돼가지고 디펜스,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그리고
홈랜드 시큐리티, 국토안보부라고 하는데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이제 국토안보부가 그때 생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금은 조금 약해졌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홈랜드 시큐리티도 관련이 되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도 관련이 된 CPU서 기술 유출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이런 데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내셔널 NIST, 내셔널 인스티튜트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그 문제들, AI나 바이오테크 이런 문제들 언급하면서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 US 미국과 유럽이 트레이드 앤 테크놀로지 카운슬, 무역기술위원회, 트레이드 테크놀로지 카운슬을 TTC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TTC를 통해서도 유럽과의 관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유럽의 뭐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계속 친중 행보를 보여주면서 유럽이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것과 이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될지 그런 문제들. 구체적으로 이제 TTC와 하는 일 중에는 Restore Trust and Stability, Transatlantic Data Flows. 이게 이제 뭐 해저 케이블 앞에서도 제가 로이터 통신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데이터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신뢰와 안정성, 트러스트와 스테빌리티를 회복하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TTC가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데. 근데 유럽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한 축이 되고 이제 블락화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유럽은 또 어떤 행보를 취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 지금 중동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서로 화합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유럽은 또 그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블락화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세계 정세라는 것이 블락화가 됐다가 또 전세 갔다가 지금 한 40년 동안 중국과 미국을 통해 전 세계가 중국이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왔으니까 지금 또 앞으로 뭐 한 30년 블락화가 진행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TTC에 이어서 하나 언급하는 것이 이제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IPEF라는 것으로 아는데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포 프로스퍼리티 해가지고 번영을 위해서 인도 태평양 경제 공동체 프레임워크다 해서 13개 나라가 이게 파트너 나라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IPEF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를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스포팅 개인 디지털 스킬링 스포팅도 하고 뭐 퍼실리테이팅 데이터 플로우 하는 것도 하고 또 enhancing, increasing 5G 이를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을 increasing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이 앞에 케이블 해저 미중 해저 케이블 하는데 홍콩과 이렇게 그것을 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그런 것이 많이 돋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IPEF에 관계하는 나라들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있는데 캐나다, 일본, 한국, 필리핀, 싱가폴, 대만 이런 나라들이 조인트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 함께 오픈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같이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가겠지만 그렇지만 홍콩은 지금 이제 홍콩이 어떻게 될지 홍콩은 중국에서 나오는 돈줄을 쥐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돈줄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마크 모비우스 그런 분도 어마무시한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데 HSBC 상하이 은행에서 돈을 빼려고 하니까 뭐 10년 전인가 뭐 20년 전 자료를 뭐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IPEF 이 나라들을 또 위키피디아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14개, 위키피디아에서는 14개고 상무부에서는 지금 13개로 하는데 이 IPF를 지난해 5월 23일 날 출범한 인도 태평양 시대의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돈 그레이버스 상무부 이제 부장관이 강조를 하는 것이 ITU에서 국제통신연합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하나 있는데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온 ITU에 루마니아에서 지난해 가가지고 도렌 보그단이라는 도렌 보그단 마틴이라는 그 여자분이 이제 세크레터리 제너럴로 이 선거가 되는데 우리가 힘써서 됐다. 그런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지 돈 그레이버스 그 이름도 앞에 이제 돈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돈인데 돈 그레이버 하면은 무덤이고 이게 좀 의미가 한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돈 그레이버스가 ITU도 우리가 했다. 우리가 미는 그 세크레터리 제너럴이 지금 돼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문단에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나 뭐 그런 이제 관련 해가지고도 워싱턴에서 150억 달러 딜을 했다는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이러한 그 성과들 ITU라든지 뭐 아프리카에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한번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문제들의 결과는 밑에 아래 넘버1 첫 번째는 카머스 디파트먼트 상무부에서 상무부가 열심히 일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열심히 신발 벗고 뛰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 그렇지만 강조하는 것은 아래쪽에 강조하는 프라이빗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퍼블릭하고 그러니까 민관이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을 계속 제가 읽으니까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것이 민관 협력이다. 앞으로 상무부가 나갈 반도체나 그런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한 전략, 산업 전략의 측면에서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디지타이제이션이나 뭐 스페이스 커머스, 클린 테크, 헬스 시큐리티, R&D 그리고 SME 디벨로프먼트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그 메인은 민관 협력 단체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 마지막으로 들으시느라고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결론을 딱 내려드렸어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버킹엄이냐? 프라이빗 섹터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딱 나오면서 만약에 우리가 if we've learned anything in recent years 있어.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본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은 결론은 이것이다. 결론은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long-term competitiveness는 about more than what government can do for business. 비즈니스를 위해서 정부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랜 long-term으로 competitiveness를 하는 것이 경쟁을 해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장기전으로 가겠다. 중국하고 한번 붙어보려고요. 오케이. 장기전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삿바 오지게 붙잡아라. 그런 식으로 프라이빗 섹터를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자랑하는 것이 바로 민간 단체에 하는 것을 가장 내세울 수가 있을 것인데 이 프라이빗 섹터를 그들이 이제 솔루션의 한 부분을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도 기쁘다. We are glad they are participating. 우리도 참여하면은 웰컴이다. 그러면서 including diversity and inclusion. 이게 다양성과 또 그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를 하겠다. 많은 정부가 하면은 이제 뭐 중국 같으면은 시진핑이 한마디 쫙 해버리면 쫙 일률적으로 가겠지만 다이버시티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나 그런 기술을 볼 때에 다양한 것이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말인데 뭐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시라쿠스 같은 그런 샘플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여기도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into the next generation, 다음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번 띄워보겠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제 2030년대에 지금 자라는 지금 뭐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그 세대가 결혼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집을 구입하고 경제 소비를 주도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30년쯤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구학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불리하고 또 미국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ensure our national security in ways, promote democratic values, 민주적인 가치, 민주적인 가치를, 미국의 그 가치를 수호하면서 norm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어떤 규범을 이렇게 해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블락화가 지금 단기간 그동안에 미국이 너무 해먹었기 때문에 블락화가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뛰어보겠다,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열심히 시라쿠스라든지 저 메릴랜드의 뭐 게이티스버그 270번에 있는 NIST나 그런 데 정말 한번 쭉 캠코더 들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같이 대한민국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주 이 위기에서 다시 한번 자리 잡는, 온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필요한 나라로 자리 잡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